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 그건 역시 당내에서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그게 기본이 되겠죠. 거기뿐만 아니고 사실은 호남이라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에서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다,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했었는데, 자,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광주 전남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죠.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한번 보면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조사는 3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했지만 발표는 엊그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갤럽에 의뢰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800명 정도 면접조사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그 다음에 전남 지역에 8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600명 정도를 한 건데, 제가 왜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세대나 이런 어떤 그 표적이 된 어느 집단의 그 여론을 알아보려면 그냥 전국적으로 1000명 조사했는데 이 중에 호남이 샘플이 100 몇십 샘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 이런 분석은 트렌드를 알아보는 데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진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려면 서울 지역에서만 골고루 표본을 추출해야 됩니다. 강남에 얼마, 강북에 얼마, 강동에 얼마, 강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역별로 서울이라는 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냥 전국에서 샘플이 1000개인데 서울에만 한 250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서울 지역의 여론의 추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주 전남의 여론을 짚어보려면 광주 전남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표본 추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전국 단위 조사보다 이거는 광주와 전남을 상대로 한 조사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여론조사에 정평이 나 있는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조사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자, 호남을 대표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갤럽은 이름을 자기가 직접 얘기하게 돼 있죠. 이재명이 24.2%입니다. 24.2%. 근데 똑같은 조사를 한국갤럽에서 1월에 했었거든요. 이때는 36.4%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그런데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이거는 여전히 한 63%, 23%, 두 달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이게 빠진 거죠. 정치인 이재명이 호남에서 쭉 빠졌고 민주당은 안 빠진 겁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러니까 호남이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게 두 달 만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는 제법 높습니다. 잘하고 있다, 52.6%고요.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해도 되느냐? 여기에 57.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결국은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호남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 내가 대표직 내놓지 않는다 하는 거는 본인에 대한 또는 민주당에 대한 주요 지지 기반에서 아직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물러가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믿을 구석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광주와 전남을 별도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들어가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걸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광주 이 경우에 보면 20대에서 이재명 장래 정치 지도자 6.6%밖에 안 됩니다. 30대에서도 15.2%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주로 이재명을 장래 정치 지도자로 꼽은 사람들은 누구냐? 40대 이상이죠. 광주에서. 40대에서 30.0, 50대에서 32.9, 60대 이상에서 31.8 이렇게 돼서 20, 30대, 그러니까 광주의 경우에도 20, 30대와 30대 이상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전남은 어떠냐? 전남도 비슷합니다. 20대에서는 이재명이라고 장래 정치 지도자를 꼽은 사람이 7.1%밖에 안 되고 30대에서도 11.2%밖에 안 됩니다. 여기 역시 40대는 28.1, 50대는 32.9, 60대 이상 27.0에서 주로 40대 이상에서 이재명을 호남을 대표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꼽고 있다. 그러니까 20, 30대와 40대 이상 사이의 분화 현상이 호남에서도 뚜렷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광주에서는 여기서도 잘하고 있다가 20대에서는 33%, 30대에서는 43.8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20대에서 54.1, 30대에서 46.1. 아까 얘기한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답변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40대 이상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55% 안팎, 잘못하고 있다가 35% 안팎 이렇게 돼서 20, 3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높은데 40대 이상엔 잘하고 있다가 훨씬 높다. 이런 거고요. 전남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20대에서 잘하고 있다는 38.1%밖에 안 되지만 잘못하고 있다가 48%고 30대에서 잘하고 있다가 41.5, 잘못하고 있다가 49.5 이렇게 되고 40대 이상에서 이게 역전이 됩니다. 역시 잘하고 있다가 55% 안팎으로 역전이 된다. 대표직 유지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광주와 전남 여기서도 역시 유지 부분은 20, 30대, 30대에서 유지와 사퇴가 비슷합니다. 유지가 49.8, 사퇴가 41.9 해서 비슷하고 60대, 40대 이상으로 가면 역시 유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65% 이상이 유지.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30대에서 유지가 48.5, 사퇴가 43.6 해서 비슷하고 20대에서는 사퇴가 훨씬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유지가 훨씬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분화 현상. 이런 것들이 아마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아마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조사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호남에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젊은 층을 상대로 상당히 이반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른바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교적 20, 30대는
자유롭다.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어찌 보면 전국적인 생각과, 지금까지는 호남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상과 거의 다르게 아주 무슨 외딴 섬 같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20, 30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른바 어떤 지역적인 몰표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 30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물론 40대 이상이 내년 총선에 투표율도 높고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현상 여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은 내년 총선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균열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을 이 조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장래 정치 지도자, 이것이 조금 늘어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대안으로서 호남에서도 별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장래 정치 지도자, 아까 제가 광주 전남 합쳐서 24.2%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근데 친문이나 아니면 비명계 쪽에서 무슨 새로운 인물, 그런 사람을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지목을 했을 때, 내지는 그런 사람이 부상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24.2%라는 지지율은 폭락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호남에서조차 미래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0명에서 24명밖에 거론을 안 한다는 얘기죠. 2달 전에 비해서 12명 정도가 빠졌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고, 그 중에서 20대와 30대는 더욱더 이제 10명 중에 한 명도 채 한 명도 이재명을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의 변화. 근데 이 변화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의 대안이 아직 민주당에서 떠오르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건데, 그것이 만약에 사법적 리스크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대안이 떠오른다면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아마 그런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여론조사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